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영상 좀 반복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 좀 공부를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단원을 잠깐 보시면 단원이 어딨냐? 자, 1단원 뭐 다항식, 연산, 항등식, 나머지 이번 달에 할 게 뭐 인수분해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 여기까지 이제 85페이지네요. 아니, 여기 중간에 뭐가 있을 테니까 한 90페이지, 95페이지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이번 달 시험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우선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경우의 수 이게 보이죠? 네.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랑 똑같은데, 네, 식 쓰는 게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푸는 방법도 똑같아. 중학교 방식으로 풀려. 네. 근데 식을 써야 된다. 식 쓰기가 어려워요. 네, 고등학교 방식으로 식 쓰기가. 내용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웠던 거 다 나와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 배우셨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부등식, 연립방정식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웠던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거의 차이점은 내용이 그냥 더 추가된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내용이 더 붙어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걸 모르시면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까먹으셨어도 네,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 설명할 때에는 네, 여러 가지 모르겠으면은 그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은 다 해줄 거고, 네,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까먹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을까요? 숙제는 많죠. 네, 무조건 배운 데까지가 숙제라니까요. 적게 배우면 숙제가 적네요. 적게 배워요. 네, 자, 네. 내용이 많아요. 네, 적게 배웁니다. 하루에 뭐 페이지 많이 나가야 6페이지. 네, 많이 나가봐야 6페이지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6페이지가 여기서 막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근데 왜 숙제가 많아요? 그러게요. 네. 풀 때 금방금방 안 풀리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네, 자, 금방금방 안 풀리니까. 네. 그래서 숙제는 항상 나간 만큼 무조건 나간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질문은, 자, 어떤 식으로 좀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채점 안 해요. 답지 다 있으시잖아요? 네. 채점 다 해오셔야 돼요. 네, 전부 다 하셔야 되고, 수업 시작하면 질문마다,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뭐 답지 보면서 이해해서 했으면 질문 안 하셔도 되고, 네. 시작하자마자 제가 물어볼 거예요. 네. 뭐 물어볼 거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그거를 풀어드릴 거고,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진도 바로 나가요. 네. 진도 나가는 방식은. 그러니까는 뭐 이제, 특별할 건 없어요. 계속 진도 나가다가, 네, 자, 여러분들 잠깐 문제 풀고 수업 끝나. 네, 그냥 또 계속 진도 나가다가, 네, 여러분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잠깐 물어보고 수업 끝나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쉬운 부분은 좀 빨리빨리 나갈 거고요. 네,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은, 네, 좀 자세하게. 그래서 그렇게 빨리 외우시는 게 무조건 좋은 거고요. 네, 그거는 영원히 사용될 거예요. 수학을 하신다면. 네, 자. 수학을 하신다면 네, 영원히 사용을 하실 거니까. 수학을 안 하면 사용할 일이 없지만 수학을 하신다면 고등학교 때 무조건 사용이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외워주시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뜻과 정의 이런 것들은 다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네. 똑같은 내용이고요. 할 얘기는 없어요. 항이 뭐냐? 곱하기로 이루어진 게 항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항이 4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이다. 개수는 뭐냐?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개수다. 그래서 얘는 x제곱의 개수가 3인 거고, 얘는 x의 개수가 4인 거고,
자, 근데 여기에서 4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얘랑 지금 x가 똑같죠? 동류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 계산해서 x의 개수가 뭐 2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얘기한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항이 하나 있으면 단항식이고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다항식이고 네. 차수 여기 붙어있는 요게 차수고 네. 그래서 얘는 2차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옆에 보기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되는 게 요건데 요것도 이제 3학년 거 배우면서 얘기는 했죠. 내림차수는 얘기했어요. 그죠? 오름차수는 얘기 안 했지만 네. 인수분해할 때 항이 4개, 5개 이상 되면 내림차순 해야 된다고 인수분해할 때 했죠. 네, 그래서 뭐 내림차순이라는 게 문자를 지정해서 하는 거죠. x의 내림차순. 그러면은 x라는 문자를 차수가 높은 숫자부터 차수가 낮은 숫자대로 내려가면서 쓰는 거다. 네, y의 내림차순 이렇게 얘기하면 y의 차수가 높은 애부터 낮은 애 순으로 쓰는 거다. 네, 오름차순은 그걸 반대로 하면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니까 오름차순은 솔직히 몰라도 돼. 왜? 내림차순 할 수 있으면 내림차순 쓴 다음에 거꾸로 쓰면 되니까. 네, 그럼 그게 오름차순이거든요. 순서대로 쓰시면. 그러니까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애부터 높은 순서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항, x, x제곱, x세제곱 이런 식으로 순서로 써야 된다. 네, 그게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굳이 오름차순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여긴 처음이니까 이제 둘 다 얘기를 해놓는 거지만 거의 웬만한 계산들은 내림차순만 거의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거 예를 보면은 뭐 시키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식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x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얘 x 있고요. 그 다음에 얘 x 있죠. 그러면 높은 차수 얘를 먼저 쓰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이 있으면 나머지가 다 숫자 취급이야. 그러니까 얘는 자 나와 있는 거대로 원래 지금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대로 쓰면은 이렇게 써야 돼. 마이너스 2y x제곱. 뭐 얘는 그대로 써놨죠. 뭐 그냥 위치만 바꿔서 원래대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x가 문자 취급이니까 y제곱 x 이렇게 이래야지 안 헷갈려. 그래야지 인수분해 할 때나 그럴 때 이제 덜 헷갈리게 되는. 그리고 이제 x가 없는 애를 y 세제곱 플러스 3 보통은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위치를 좀 안 바꿔놨죠? 네,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위치랑. 근데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라. 그럼 오름차수는 뭐냐? 얘를 거꾸로 쓴 게 오름차순이라고요. 그래서 3 먼저 썼죠? y세제곱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 썼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게 오름차순이다. y의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하면 y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러면 y 세제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y제곱 있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y 있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상수항 쓰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된 거죠. 그러면 오름차수는 얘가 먼저 왔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내용을 얘기한 방식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확인 1번이랑 2번을 좀 이따가 네, 설명 끝나고 해주시면 되고 왜 좀 이따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내용도 별건 없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곱셈 공식 외우는 거 전까지는 별 내용이 없어요. 중학교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 네, 그냥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어서 먼저 쉬운 거는 그냥 빨리 얘기를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 뭐 할 얘기 없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순서 똑같거든요. 소괄호 먼저 계산하고, 네, 그 다음에 제곱 먼저 계산하고, 네, 그 다음에 동류항 찾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이 한다. 그래서 계산하실 때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해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A, B를 뭐 더하라 그러면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고요. 빼라 그러면 빼면 되는 거야. 이거 중학교 내용이죠. 뭐 이런 것들.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에서는. 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게 뭐가 있나? 잠깐 볼게요. 뭐 3번 같은 거 잠깐 얘기를 해볼까? 네. x의 오름차순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3번만 잠깐 얘기를 해보고 갈게요. 자, 얘는 x의 오름차순을 하래요. 네, 그러니까는 x가 없는 애부터 써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네,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네, x의 오름차순으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요거 때문에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자, y의 뭐 내림차순 요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답은 이거예요. 자, y의 내림차순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y가 얘랑 있죠? 네, 이렇게 y가 두 개가 있으면 동류항 취급을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y로 묶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시면 안 되고. 네, 동류항이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묶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없는 애들은 그냥 없는 애들 순서대로 그냥 쓰시면 된다. y의 내림차순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y가 없으니까 높은 차수 먼저 쓴 거야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동류항이 있으면 같은 차수야. 네, 그럼 묶어서 써야 돼.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필수예제 1번 뭐 이런 것들은 이거 중학교 내용이죠. 이거 정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대입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요 얘기는 할 얘기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해봐야 되나? 요거 하나 할게요. 1-2번. 1-2번에 나와 있는 것도 그냥 정리하라는 얘긴데 그냥 하나 해드리고 가려고요. 자, a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b는 3a 뭐 이렇게 돼 있다면 네,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니까 2a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b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b에서 a를 빼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에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돼서 네, 빼주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x를 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곱셈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지수법칙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배운지 그래도 좀 최근에 한 거죠? 네, 지수법칙은. 네, 중간고사 때 했으니까. 그래서 뭐 지수법칙 이런 거죠.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면 2의 2 더하기 3이어서 2의 5제곱이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 얘기죠. 네. 2의 제곱의 세제곱이면 2 곱하기 3이어서 2의 6제곱이다. 그게 유행이죠. 네. 그 다음에 나누기일 때는 네. 뭐 2의 4제곱 나누기 뭐 2의 제곱이면 2의 4 빼기 2여서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2의 4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이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4여서 2의 0제곱이면 자, 지수가 0일 때는 항상 1이고 2의 4제곱 나누기 뭐 2의 6제곱이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6이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자, 분모에 가는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각하시면 뭐예요? 분모에다 쓰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다. 뭐 생각하기는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고1에도 이 방식은 사용하지는 않고요. 네.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이제 고2, 네. 그때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지수는 마이너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2 때 이제 대수 부분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도 사용하고 지수를 루트도 사용하고 분수도 사용하고, 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한 거고, 분배 호칭 뭐 할 얘기 없습니다. 네, 전개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교환, 결합, 분배 뭐 이것도 다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나와 있는 뭐 이런 식이 있다 그러면은 다 전개해야 돼요. 아까 드린 곱셈 공식이 있었죠? 그거랑 관련된 공식이 안 보이신다 그럼 다 전개하셔야 돼요. 네, 6번은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조건 하나씩, 뭐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 안 보이시면 무조건 전개하셔라. 고민할 이유는 없다. 네, 자,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개하시면 돼요. 네, 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냥 다 전개하시면 된다. 자, 이제 본격적인 아까 드린 공식,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틀은 요겁니다. 그냥 다 외우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나와있죠? 이렇게 4개는 중학교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방식도 있고 합차 공식 방식도 있고, 네, 그냥 전개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 방식을 그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 5번부터 10번까지, 네,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5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공식을 틀을 외우시면 뭐 공식이 요거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냥 쓰는 방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자 제곱해서 하나씩 썼죠. 네, 그리고 2개씩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곱하기 2에서 쓴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짝, 이렇게 한 번 짝, 이렇게 한 번 짝.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원래대로 계산을 해보셔도, 전개도 그냥 원래대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렇게 전개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a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ab, 얘랑 얘랑 곱하면 ac. 자,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쓸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ab, 얘랑 얘랑 곱하면 b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bc,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ac, 얘랑 얘랑 곱하면 bc, 얘랑 얘랑 곱하면 c제곱.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a제곱, b제곱, c제곱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보이니까, 네,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저 공식을 외웠어. 외웠다 쳐.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 꼭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으로 나오냐. 하나는 바꿔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2개 다 바꿔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호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뭐 C만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두셨다면, 네, 그러면은 얘 그대로 우선 쓰는 거야. 부호만 쓰지 말고, 부호만 안 쓰고. 어차피 제곱은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뒤에 있는 2AB, 2BC, 2CA만 쓰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마이너스가 있어? B한테 마이너스가 지금 있죠? 그러면 B 있는 애만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C제곱이 듣고 2AB, 2BC, 2CA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2개지?
자, 그럼 BC 있는 애만 플러스야. 왜냐면 B랑 C랑 곱하면 플러스니까. 이해되시죠? 네, 나머지는 B 하나, C 하나씩만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틀은 얘를 외워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응용이 있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 자, 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으로 보시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우선 앞에 거 세제곱해서 쓰고요. 뒤에 것도 세제곱해서 쓰고요.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거 2번 하면 A제곱, 뒤에 거 1번 곱하면 B죠. 거기에 곱하기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A의 B제곱, 거기에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부호는 다 양수였으니까 다 플러스. 그러면 요식이 되는 거예요.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네. 그리고 그때는 곱하기 3. 이렇게 된다. 전개해 보시면 A제곱 B가 얘 A 더하기 B를 3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뒤에 얘도 있죠? 네. 그럼 얘도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럼 얘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차이가 뭐야? B만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그대로 쓸 거야, 어차피. 그래서 3AB, 3AB제곱, B세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자, 부호가 바뀌는 애만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가 B한테만 있으니까 B세제곱한 얘는 마이너스겠지. B제곱한 얘는 플러스겠지. B 하나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하나 외워놨으면 얘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자, 그냥 전개한 게 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 할 때도 뭐가 있었어요? 변형이 있었죠. 우리가 곱셈 공식 할 때에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냐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뭐 이런 식으로 외웠잖아요. 얘도 변형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요 식에서는 그냥 전개하는 걸로 외우셔도 되고 네, 전개하는 걸로 외우셔도 되는데 이 보시면 틀이 있죠. A랑 B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을 한 거야. 근데 그 규칙을 찾을 거면 얘가 A랑 B라는 숫자가 있으면 앞에 거 제곱한 게 여기 써 있어야 되고 뒤에 거 제곱한 게 여기 써 있어야 되고 두 개 곱한 게 부호가 반대로 써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냥 얘 세제곱 얘 세제곱 해서 그냥 써라. 뭐 이 얘기입니다. 얘도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앞에 거 세제곱해서 쓴 거고 뒤에 거 세제곱해서 쓴 거죠. 얘도 규칙은 얘랑 똑같아요. 얘 제곱한 게 요거고 얘 제곱한 게 요거고 두 개 곱하고 부호 반대니까 요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얘를 거꾸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인수분해는 이제 좀 뒤에 나왔을 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배우면서 여기 있는 곱셈 공식을 전부 다 변형식으로 바꿔야 돼요. 네, 지금 5번부터 10번까지를.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전개하는 것만 얘기를 먼저 할 거니까 변형하는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에서는 6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A 더하기 B를 가로에서 3번 곱하면 이 모양이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번이랑 8번은 똑같은 얘기야. 6번 전개한 게 그냥 이 모양이랑 같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차피 한 번씩 다 곱하겠죠. 앞에 거 한 번씩 다 곱한 게 X세제곱. 뒤에 거 한 번씩 다 곱한 게 ABC. 네. 아까 어떻게 했어요? 6번에서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한 번 곱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한 번.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한 번. 그게 이제 순서만 조금 얘기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된 거죠. 가로가 3개잖아? 앞에 거 2개에 뒤에 거 한 번 이렇게 곱한 거야.
근데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이렇게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이 순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이 3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앞에 거 2번 하면 어차피 x제곱이죠. 뒤에 거 1번이 얘만 바뀐 거거든요. abc. 그래서 x제곱이 abc를 더한 거다. 동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반대로 뒤에 있는 거는 뭐가 된 거야?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이잖아요.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 그러니까 bc가 생겼죠. 네.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 ac가 생겼죠.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 2번. ab가 생겼죠. 아, bc? 요걸 안 했구나. bc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아.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6번이랑 8번은 똑같은 방식이다. 그래서 전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x제곱합의 개수는 뒤에 있는 이 상수항을 셋 다 더한 거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2개씩 다 곱하는 걸 더해서 쓴 거다. x합의 개수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아까 제가 5번에서 부호가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여기서도 얘만 부호가 반대일 수 있잖아요. 얘만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틀을 그대로 쓴 다음에 얘만 b만 마이너스가 생겼다면 b 있는 애들만 마이너스로 바꿔서 쓰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틀은 정해놓고 부호 바뀐 걸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 모르겠으면 그냥 전개하셔도 되는 거죠. 네. 정 모르겠으면 그냥 전개하셔도 돼요.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뿐이야. 어차피 문제 풀 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산이 오래 걸리면 뭐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어도 어차피 풀 수는 있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얘는 통째로 외우셔라. 네. 얘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그냥 쭉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떨 때 나중에 사용할 거냐면 도형 문제 나올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에 관한 문제, 응용 문제가 나오면 요 공식을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정삼각형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쭉 외우시면 되는 거고. 왜 정삼각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게 얘가 좀 있어서 그냥 보여만 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크게 안 해오셔도 되고 얘를 좀 변형하는 걸 나중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변형하는 방식이 네, 그냥 이건 보기만 하세요. 네, 뭐 시험 볼 때나 그럴 때는 뭐 상관없으니까. 자, 얘를 이제 좀 변형을 하고 싶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전체적으로 얘한테 2를 곱하고 근데 제가 식에다 마음대로 곱할 수는 없으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곱하거든요. 그래서 2만 전개를 다 하는 거야. 2분의 1은 밖에 있어. 그러면은 2a제곱, 2b제곱, 2c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 a제곱이라는 건 a제곱이 2개 더해진 거고 b제곱이 2개 더해진 거고 c제곱이 2개 더해진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a제곱이랑 b제곱이랑 얘랑 인수분해 되는 세트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a 지금 마이너스 2ab니까 지금 a 빼기 b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는 a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시킬 수 있을 거고 얘도 c가 없었네. 얘랑 또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일 거고 나머지 얘도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인다면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값이 뭐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다 0이 돼야지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 보시면 A랑 B랑
같아야지 0이 되죠. B랑 C랑 같아야지 0이 되고 A랑 C랑 같아야지 0이 되잖아요. A, B, C가 다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정삼각형 얘기할 때 A, B, C를 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용이 된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냥 보여만 드린 겁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얘도 우선은 그냥 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요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얘를 반대로 인수분해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수분해하는 것들은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해요. 보기차식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수분해가 두 번 되는데 하나는 완전제곱식으로 한 번, 하나는 합차공식으로 한 번. 네, 이렇게 두 번 되는 것들을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거꾸로 하는 거 나올 때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네, 외우실 때. 네. 지루하시죠? 네, 자.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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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문제 풀기 할 거예요. 네. 자, 우선은 설명은 요 정도까지만 할 거고요. 네, 우선 1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또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